사막의 황량한 바람이 박서준 대위의 얼굴을 거칠게 스쳤다. 그의 눈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흔들림 없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의 메마른 땅은 그에게 수없이 많은 죽음과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특수부대 장교로서 그는 언제나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이끌었고 어떤 위험 앞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강철 같은 외면 속에는 깊고 어두운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어린 시절 그의 여동생을 덮쳤던 비극적인 사고,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잃어야 했던 사랑하는 반려견의 죽음은 서준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 상처는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밤마다 괴롭히는 악몽의 근원이기도 했다. 이번 임무는 유난히 고되고 위험했다. 탈레반 세력에 거점 깊숙이 침투하여 인질로 잡힌 유엔 구호 요원들을 구출하는 것이 목표였다. 며칠 밤낮을 잠복하며 적의 움직임을 파악했고 마침내 오늘 새벽 작전이 시작되었다. 총성이 난무하고 포연이 자욱한 전장에서 서준은 병사들을 지휘하며 능숙하게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그의 지휘 아래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서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흔히 느끼는 긴장감과는 다른 알 수 없는 예감이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인질들은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고 탈레반 거점은 초토화되었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서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여전히 옅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자녀 병력 소탕을 위해 인근 지역을 수색하던 중 메마른 바위 지대 너머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거대한 그림자들이 모여 무언가를 에워싸고 있었다. 서준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맹수이거나 아니면 시체일 수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병사들에게 수색을 명령하고 자신은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바위 틈을 조심스럽게 지나자 서준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여러 마리의 거대한 독수리들이 한데 모여 무언가를 쪼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은 먹잇감을 향해 시시각각 내려찍혔다. 서준은 독수리 떼 사이로 희미한 형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몸집의 강아지였다. 독일 셰퍼드의 특징인 짙은 황갈색 털과 검은 주둥이를 가진 아이였다. 녀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다. 눈은 겨우 신랏 같은 생명력을 붙들고 있었고 얕은 숨을 몰아쉬는 것이 고작이었다. 독수리들은 녀석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죽음의 문턱에 선 어린 강아지의 모습은 그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어린 시절 그의 여동생을 구하려다 죽음을 맞이했던 그의 반려견 바람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바람 역시 독일 셰퍼드였다. 그 충격적인 기억은 서준의 트라우마로 남아 그를 평생 괴롭혔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바람과 여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이제 눈앞의 이 작은 생명은 그에게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소총을 들고 독수리 떼를 향해 공포탄을 발사했다. 탕탕 요란한 총성에 독수리들은 혼비백산하여 하늘로 솟구쳤다. 서준은 독수리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강아지에게 달려갔다. 강아지는 서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듯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녀석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여기저기 찢겨진 상처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녀석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다. 서준은 자신의 군복 상의를 벗어 녀석을 감쌌다. 녀석의 작은 몸은 그의 품 안에서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서준은 녀석의 귀에 속삭이며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녀석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때 그의 병사들이 서준에게 달려왔다. 그들은 독수리 떼를 쫓아냈다는 서준의 말에 의아해했지만 서준의 품에 안긴 작은 강아지를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위님, 이건 뭡니까? 한 병사가 물었다. 궁연이야. 그것도 어린 강아지다. 심각한 상태야.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즉시 의무반으로 옮겨야 해. 이 녀석을 살려야 한다. 병사들은 서준의 명령에 따랐다. 그들은 서준의 품에 안긴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싣고 의무반으로 향했다. 서준은 강아지의 곁을 지켰다. 녀석의 작은 심장이 미약하게 뛰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는 녀석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싶었다. 의무반에서 군의관은 강아지의 상태를 진찰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상처가 많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내상도 우려됩니다. 살아남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군의관의 목소리에는 비관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서준은 군의관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이 녀석은 살아야 합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군의관은 서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 의료시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강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녀석의 작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녀석의 귀에 속삭였다. 살아남아줘. 제발 살아남아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어. 강아지는 서준의 손길에 미약하게 반응하는 듯했다. 녀석의 숨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녀석의 눈빛은 강준을 향하고 있었다. 서준은 녀석의 곁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줄 유일한 희망이 이 작은 생명에게 달려 있었다. 그는 이 강아지를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고 싶었다. 녀석이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서준에게도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새벽녘, 기적처럼 강아지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녀석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미약하게나마 움직임을 보였다. 서준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섀도우라고 지었다. 그림자처럼 자신의 곁을 지키고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줄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섀도우. 이 작은 생명은 서준의 삶에 드리워져 있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빛을 가져다줄 존재가 될 것이었다. 그는 섀도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생명들 속에서 섀도우는 서준에게 내려온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아프가니스탄의 황량한 기지 안 의무반 한쪽에 마련된 임시 공간에서 서준은 섀도우의 곁을 지켰다. 섀도우는 간신히 죽음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위태로웠다. 녀석의 작은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상처투성이인 피부 아래로 뼈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군의관은 섀도우에게 영양수액을 공급하고 상처를 소독했지만 녀석의 회복은 더뎠다.
서준은 녀석이 눈을 뜰 때마다 품에 안고 속삭였다. 섀도우, 살아남아야 해. 나랑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서준의 헌신적인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섀도우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녀석은 음식을 거부했고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군의관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위님, 이 아이는 더 이상 저희의 손길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서준은 군의관의 말을 듣고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섀도우를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 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한국에 있는 그의 옛 스승, 궁연훈련소에서 그를 가르쳤던 노련한 훈련사 김영호. 김영호 훈련사는 동물을 사랑했고 동물을 치료하는데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서준은 김영호 훈련사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텐트 밖으로 나왔다. 늦은 밤, 사막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위성 전화로 김영호 훈련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되었고 김영호 훈련사의 목소리는 늙고 지쳐 있었다. 서준은 그에게 섀도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섀도우가 어떻게 발견되었고 어떤 상태이며 자신이 녀석을 얼마나 살리고 싶은지. 김영호 훈련사는 서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서준아,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겠니? 내가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아이를 살려주마.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일 거야. 이 아이는 아마도 큰 상처를 가지고 있을 거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말이다. 서준은 김영호 훈련사의 말에 희망을 얻었다. 데려가겠습니다. 어떻게든 데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섀도우를 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군은 동물을 개인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섀도우는 군견이었다. 서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휘관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계급과 직위를 걸고 지휘관에게 섀도우를 한국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지휘관은 서준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박대위, 규정은 규정이야. 그리고 녀석은 K-9 군견이야. 엄연히 군의 재산이라고. 네가 개인적으로 데려갈 수 없어. 지휘관님, 섀도우는 군견 프로그램의 일부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녀석은 버려지고 죽어가던 생명이었습니다. 제가 녀석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녀석은 독수리 밥이 되었을 겁니다. 이 아이는 제가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생명입니다. 제가 아니면 아무도 녀석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서준은 간절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휘관은 서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박대위.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하지만 모든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거야. 군 내부의 규정을 어기는 일이야. 그리고 너의 군 경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휘관님, 어떤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서준은 지휘관에게 경례를 하고 의무반으로 달려갔다. 서준은 섀도우를 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군의관에게 섀도우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비행기에 태울 수 있는 특수 이동장을 구했다. 병사들은 서준의 행동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조용히 그를 도왔다. 며칠 후 섀도우는 한국으로 향하는 수송기에 실렸다. 서준은 섀도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좁고 불편한 이동장 안에서 섀도우는 미약하게 숨을 몰아쉬었다.
서준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참아. 섀도우 곧 도착할 거야. 곧 따뜻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긴 비행 끝에 서준과 섀도우는 한국 땅을 밟았다. 공항에는 김영호 훈련사가 마중 나와 있었다. 김영호 훈련사는 앙상하게 마른 섀도우의 모습을 보고는 탄식했지만 이내 서준의 노고를 치하하며 섀도우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고생했다. 서준아, 이제부터는 내가 이 아이를 살려주마. 김영호 훈련사는 섀도우의 털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김영호 훈련사의 동물병원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병원은 아늑하고 따뜻했으며 동물들을 향한 김영호 훈련사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는 섀도우의 상태를 꼼꼼히 진찰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했다. 섀도우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뎌냈고 서준은 그런 섀도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섀도우에게 음식과 물을 직접 먹여주었고 녀석이 잠들 때까지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며칠이 지나자 섀도우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김영호 훈련사가 주는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눈빛에도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서준은 섀도우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 그는 여동생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날에 악몽에 시달렸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여동생을 덮치려던 순간 그의 반려견 바람이 몸을 던져 여동생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바람은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여동생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세상을 떠났다. 서준은 그날의 기억을 떨쳐낼 수 없었다. 자신이 좀 더 빨랐다면, 자신이 좀 더 용감했다면 그들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섀도우는 그에게 바람을 떠올리게 했다. 섀도우의 죽어가는 모습에서 그는 바람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고 섀도우를 구함으로써 그는 바람과 여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다. 어느 날 서준은 섀도우와 함께 병원 마당을 산책하고 있었다. 섀도우는 여전히 다리를 저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다. 그때 병원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르는 건장한 경호원들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오만함으로 가득했고 여자의 얼굴에는 차가운 냉기가 흘렀다. 그들은 서준과 섀도우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저게는 우리 개가 분명해. 여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 녀석은 우리가 잃어버린 맥스야. 서준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경계심을 드러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조한 아이입니다. 섀도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녀석은 우리 집에서 키우던 독일 shepherd 맥스야.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조했다고 어처구니 없군.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다. 내 이름은 최우진이다. 한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지. 저 개는 우리 집안의 재산이야. 당장 돌려줘. 최우진의 말에 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성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다. 최우진은 그 그룹의 망나니 아들로 유명했다. 그의 이름은 종종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좋은 쪽보다는 온갖 스캔들로 더 유명했다. 서준은 직감적으로 이들이 섀도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들이 섀도우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아이는 당신들의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데려온 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설명할 필요 없어.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그리고 너의 군 경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아둬. 최우진은 서준을 위협했다. 섀도우는 최우진의 목소리에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흔들렸고 서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서준은 섀도우를 꼭 끌어안았다. 섀도우가 이들에게서 고통받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아이는 절대 당신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는 나의 전우이자 가족입니다. 당신들에게서 녀석을 지켜낼 겁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우진은 서준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김영호 훈련사가 등장하자 잠시 물러섰다. 김영호 훈련사는 최우진과 그의 일행에게 차분하게 섀도우의 현재 상태와 서준이 녀석을 어떻게 살려냈는지 설명했다. 하지만 최우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섀도우를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그때 섀도우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짖음은 이전과는 달랐다. 녀석은 최우진을 향해 으르렁거렸고 녀석의 눈빛에는 깊은 증오심이 담겨 있었다. 섀도우는 분명히 최우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녀석은 최우진에게서 고통받았던 과거를 떠올리는 듯했다. 섀도우의 반응은 서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최우진은 섀도우를 학대했던 장본인이거나 혹은 섀도우가 겪었던 비극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서준은 섀도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섀도우의 과거를 밝혀내기 위해 최우진과 한성그룹의 어둠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섀도우를 지키는 것을 넘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싸움이 될 것이었다. 최우진의 등장과 섀도우의 반응은 서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섀도우가 최우진을 기억하고 증오심을 드러낸 것은 녀석이 한성그룹 혹은 최우진의 손에서 학대당했거나 혹은 어떤 비극적인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준은 섀도우를 품에 안고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녀석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영호 훈련사는 최우진 일행이 떠나자마자 서준에게 다가왔다. 서준아, 저자들이 섀도우를 찾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 나타날 줄이야. 최우진이라면 한성그룹의 그 망나니 아들 말이지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훈련사님, 섀도우가 저들을 보자마자 저렇게 흥분하는 걸 보니 단순한 실종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분명히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겁니다. 김영호 훈련사는 섀도우의 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섀도우는 K9 독일 셰퍼드다. 그것도 어린 강아지였지. 군견훈련소에서 정식으로 훈련을 받기 전 모견과 함께 지내던 시기에 실종되었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경로로 민간에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영호 훈련사의 말은 서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섀도우가 군견훈련소와 관련된 K9 견종이라면 이 사건은 단순히 최우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내부의 비리와도 연결될 수 있었다. 서준은 섀도우의 과거를 파헤치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 그것은 섀도우를 위한 일이자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서준은 김영호 훈련사와 함께 섀도우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군견훈련소에 연락을 취했지만 섀도우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실종된 K9 강아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군견훈련소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K9 강아지가 실종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이는 섀도우가 군의 정식적인 관리 시스템 밖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영호 훈련사는
과거의 궁연훈련소와 관련된 몇몇 비리 의혹 사건들을 떠올렸다. 특히 K9 견종을 이용한 불법적인 실험이나 밀수와 관련된 소문들이 있었다. 그는 서준에게 과거에 자신이 알고 있던 몇몇 수상한 인물들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들 중에는 궁연훈련소 출신이거나 혹은 군경과 관련된 사업에 연루된 인물들이 있었다. 서준은 김영호 훈련사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궁연훈련소의 전직 직원들과 접촉했다. 그들은 대부분 서준의 질문에 침묵했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는 익명을 요구하며 과거에 K9 견종을 이용한 불법적인 실험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 실험은 군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고위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에는 어린 K9 강아지들이 동원되었고 실험이 끝난 후에는 그 강아지들이 종적을 감추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다. 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섀도우가 그 실험의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섀도우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그는 그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찾아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한성그룹과 최우진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했다. 한성그룹은 과거에 궁연훈련소의 특정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했었고 최우진은 그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한성그룹이 개발 중이던 신약 물질과 군견의 능력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루머가 돌았다. 이는 섀도우가 단순한 군견이 아니라 한성그룹의 불법적인 실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서준은 최우진이 왜 그토록 섀도우를 되찾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섀도우는 그들의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이다. 최우진은 섀도우를 통해 자신의 비리를 영원히 은폐하려 했을 것이다. 섀도우의 건강은 서준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김영호 훈련사의 전문적인 치료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다. 녀석은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고 서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섀도우는 서준의 유일한 위로이자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서준은 섀도우가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모든 비리를 끝내고 녀석에게 진정한 평화를 찾아주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밤, 서준은 김영호 훈련사와 함께 조용한 술집에서 정보를 나누고 있었다. 김영호 훈련사는 과거 궁연훈련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로부터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 정보는 최우진이 과거의 궁연훈련소의 특정 책임자와 은밀하게 접촉했고 그 책임자가 섀도우를 비롯한 몇몇 케인사임 강아지들을 최우진에게 넘겼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현재 군에서 퇴역하여 모처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이건 분명히 최우진이 섀도우를 불법적인 실험에 이용했거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유출시켰다는 증거야. 김영호 훈련사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 책임자를 찾아야 해. 그자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그는 이제 이 사건의 실마리를 잡았다. 그는 그 책임자를 찾아내고 최우진과 한성그룹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섀도우와 함께 그 책임자를 찾아 나섰다. 그의 이름은 박성철. 그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서준은 박성철의 집 문을 두드리자 초췌한 모습의 노인이 문을 열었다. 박성철은 서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섀도우를 보자마자 몸을 떨었다. 당신은 박대위, 그리고 이 개는
설마 맥스... 아니, 섀도우인가? 박성철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박대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섀도우입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조했습니다. 박성철 씨. 당신이 섀도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과 최우진의 관계도 말입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박성철은 서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섀도우는 박성철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에는 과거의 고통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박성철은 서준과 섀도우의 눈빛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철은 최우진과의 관계와 섀도우가 겪었던 비극적인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한성그룹은 신약 개발을 위해 군견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다. 그들은 K만 견종에 뛰어난 후각과 지능을 이용해 새로운 마약 탐지견을 만들려 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실험을 자행했다. 섀도우는 그 실험의 희생양 중 하나였다. 녀석은 어린 나이에 모견에게서 강제로 분리되어 혹독한 실험과 훈련을 받았다. 녀석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결국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최우진은 쓸모없어진 섀도우를 다른 실험견들과 함께 사막에 버리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그들은 섀도우가 독수리 밥이 되거나 아니면 사막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성철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최우진의 협박과 금전적인 유혹에 넘어가 이 모든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고 했다. 그는 섀도우와 다른 실험견들에게 행했던 잔인한 짓들을 후회하고 있었다. 서준은 박성철의 고백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섀도우가 겪었던 고통을 상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는 최우진과 한성그룹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박성철 씨, 당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진술해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그리고 섀도우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성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속죄할 기회를 얻고 싶었다. 그는 서준에게 한성그룹의 불법적인 실험과 최우진의 잔인한 행태에 대한 모든 증거를 넘겨주었다. 그의 고백과 함께 서준은 이제 최우진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박성철의 충격적인 고백은 서준의 마음을 깊이 뒤흔들었다. 섀도우가 겪었던 고통, 한성그룹의 잔인한 불법 실험, 그리고 그 모든 비리의 중심에 최우진이 있다는 사실은 강준의 분노를 극대화시켰다. 그는 섀도우의 앙상했던 몸과 사막에서 죽어가던 모습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최우진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박성철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와 증언을 서준에게 넘겨주었다. 이는 최우진과 한성그룹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서준은 박성철의 집을 나서자마자 김용호 훈련색에 전화했다. 훈련사님, 모든 걸 알아냈습니다. 섀도우는 한성그룹의 불법 실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최우진이 그 모든 일을 지시했습니다. 박성철 씨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용호 훈련사는 서준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끔찍한 일이 한성그룹이 그 정도까지 타락했을 줄은 몰랐구나. 서준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세상에 폭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우진을 직접 찾아가 제 손으로 그의 죄를 묻고 싶습니다. 샤에도우가 겪었던 고통을 그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준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물론 네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위험한 길이야.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해. 김영호 훈련사는 서준의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서준은 김영호 훈련사의 말을 들으며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이성은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섀도우의 고통에 대한 복수를 갈망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훈련사님, 하지만 저는 최우진에게 직접 경고하고 싶습니다. 녀석에게 섀도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녀석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김영호 훈련사는 결국 서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좋아.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해. 내가 널 도울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언론에 넘겨야 해. 그래야 그들이 숨을 곳이 없어질 거야. 서준은 김영호 훈련사의 도움에 감사했다. 그는 박성철에게 받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한성그룹의 불법적인 실험과 최우진의 잔인한 행태를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는 김영호 훈련사와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 진실의 눈에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언론사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진실의 눈에 베테랑 기자 이수호는 서준의 제보를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는 한성그룹의 비리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이수호 기자는 서준의 용기에 감탄하며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폭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진실의 눈이 한성그룹의 비리를 취재하기 시작하자 한성그룹은 막강한 권력과 자본을 동원하여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 그들은 기사를 막으려 했고 이수호 기자와 진실의 눈을 압박했다. 익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의문의 사람들이 이수호 기자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이수호 기자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군사훈련 기술을 이용해 위협을 감지하고 이수호 기자를 보호했다. 이수호 기자는 서준의 도움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의 과거와 능력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수호 기자는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한편 섀도우는 김영호 훈련사의 병원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녀석의 몸은 더욱 튼튼해졌고 눈빛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다. 섀도우는 서준이 이수호 기자와 함께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녀석의 곁을 지키며 서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섀도우는 서준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서준은 녀석의 존재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섀도우는 서준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그의 치유이자 그의 복수를 위한 동기였다. 이수호 기자는 취재를 진행하면서 한성그룹의 불법 실험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다. 그는 과거에 한성그룹의 실험실에서 근무했던 한 연구원을 찾아냈다. 그 연구원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이 목격했던 끔찍한 실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이수호 기자에게 넘겨주었다. 이 자료들은 박성철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수호 기자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기사에는 섀도우의 사진과 함께 섀도우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실험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그리고 최우진의 잔인한 행태와 한성그룹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이수호 기자는 기사 발행을 앞두고
서준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박대위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이 기사가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하지만 한성그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서준은 이수호 기자의 경고를 들으며 최우진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그는 이수호 기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준은 섀도우의 곁에 앉아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섀도우는 서준의 손길에 만족한 듯 그의 품에 안겼다. 그날 밤 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될 것이었다. 한성그룹은 무너질 것이고 최우진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서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최우진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 분명했다. 새벽녘, 서준은 한성그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의문의 전화를 받았다. 박대위님, 최우진 도련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당장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으로 와주십시오. 혼자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준은 비서실장의 말을 듣고 직감했다. 이것은 최우진의 함정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최우진을 직접 만나 그의 죄를 묻고 싶었다. 그는 섀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섀도우는 서준의 결심을 아는 듯 그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섀도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있어줘. 내가 돌아올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낼 거야. 서준은 섀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서준은 섀도우를 김영호 훈련색에 맡기고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비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최우진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이 싸움은 섀도우의 고통에 대한 복수이자 자신의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한성그룹 본사의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했다.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한성그룹 본사 빌딩은 밤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다. 서준은 빌딩 로비로 들어서며 주변을 살폈다. 예상대로 경비는 삼엄했지만 최우진이 자신을 불렀기에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서준의 마음속에는 블리츠의 얼굴이 떠올랐다. 녀석의 앙상한 몸과 고통스러운 눈빛,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녀석의 순수한 마음. 서준은 섀도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렸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화려하면서도 차가운 분위기의 회장실이었다. 최우진은 커다란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서준은 최우진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소리는 고요한 회장실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기다리고 있었네. 박대위. 최우진은 서준을 돌아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함께 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아니, 이제는 전직 군인이겠군. 감히 날 협박하고. 내 집안을 흔들어 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궁금하군. 서준은 최우진의 비웃음에 흔들림 없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밝혀낼 거야. 네가 섀도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네가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세상에 낱낱이 공개할 거야. 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왔어. 그리고 네가 접촉했던 언론사도 곧 침묵할 거야. 네가 가진 펜은
아무것도 아니야. 최우진은 비웃듯이 말했다. 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최우진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최우진이 이수호 기자와 진실의 눈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가진 패는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 섀도우는 살아있는 증거이고 박성철 씨는 모든 진실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 너는 끝났어. 최우진.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최우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박성철, 그 늙은이가 감히 날 배신해. 그리고 그게 한 마리가 뭐라고 고작 실험에 실패한 불량품일 뿐이야. 네가 그렇게 아끼는 그 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어. 최우진의 말에 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섀도우를 향한 최우진의 조롱과 위협은 서준의 분노를 극대화시켰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닥쳐, 네가 감히 섀도우를 불량품이라고 불러. 녀석은 너 같은 쓰레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이야. 네가 섀도우에게 행했던 모든 잔인한 짓들을 속죄하게 해줄 거야. 서준은 최우진에게 달려들었다. 최우진의 경호원들이 서준을 막아섰지만 서준은 군에서 배운 특수부대 기술을 이용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경호원들은 채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최우진은 서준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권총을 집어들었다. 감히 날 건드려 네가 죽고 싶어 환장했군. 최우진은 권총을 서준에게 겨눴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준은 최우진의 총구 앞에서도 흔들림 없었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다. 네가 총을 쏜다면 이 모든 진실은 즉시 세상에 공개될 거야. 박성철 씨는 이미 모든 자료를 언론과 검찰에 넘겼어.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남지 못해. 최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서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서준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박성철의 증언과 자료는 한성그룹을 무너뜨릴 충분한 증거였다. 최우진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가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한성그룹의 최우진이야. 나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어. 최우진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최우진의 아버지인 최 회장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아들 최우진의 총구 앞에 서 있는 서준을 발견하고는 경악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우진아, 당장 그 총 내려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우리 한성그룹은 끝장이야. 최 회장은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최 회장은 이미 진실의 눈에서 한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가 발행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다. 그는 아들 최우진의 무모한 행동이 한성그룹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최우진은 아버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인해광기 어린 눈빛으로 서준을 노려보았다. 아버지, 저 자식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 개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닥쳐,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네가 저지른 모든 죄는 네가 책임져야 해. 이 모든 비리는 내 놈의 탐욕 때문에 시작된 거야. 최 회장은 아들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최우진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충격을 받은 듯 휘청거렸다. 그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서준은 재빨리 권총을 집어들고 최우진에게 겨눴다. 이제 네가 선택할 시간이야. 최우진, 네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발악하다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최우진은 절규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 모든 건 음모야. 저 개 같은 놈이 나를 망치려 한다고. 최 회장은 아들의 추악한 모습에 좌절했다. 그는 서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박 대위님, 제 아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부디 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서준은 최 회장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최 회장은 아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서준은 총구를 내렸다. 그는 복수를 원했지만 그것은 최우진을 직접 죽이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최우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다. 초회 회장님, 아드님의 죄는 아드님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성그룹의 모든 비리는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섀도우에게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약자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길입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이수호 기자와 진실의 눈팀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들은 최 회장의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 제보를 받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이수호 기자는 최우진과 최 회장이 있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최우진 씨, 최 회장님,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한성그룹의 불법 실험과 마약 밀수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수호 기자의 질문이 쏟아졌다. 최우진은 카메라와 기자들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이 모든 건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모든 발악은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고 그의 추악한 민낯은 세상에 공개될 것이었다. 최 회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아들의 죄를 인정했고 한성그룹의 몰락을 받아들였다. 서준은 최우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의 불꽃이 없었다. 대신 깊은 연민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섀도우가 겪었던 고통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의 과거의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싸움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최 회장의 등장은 최우진의 모든 발악을 멈추게 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성그룹 최상층 회장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이수호 기자는 최우진과 최 회장을 향해 끈질기게 질문을 퍼부었고 카메라들은 그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서준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느꼈다. 샤에도우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 고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이 이제야 세상에 밝혀지는 것이었다. 최우진은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직감했다. 최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그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아들의 죄와 한성그룹의 비리를 모두 인정하는 듯했다. 이수호 기자는 확보한 모든 자료와 박성철의 증언, 그리고 방금 찍은 회장실의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언론사에 전송했다. 진실의 눈은 최우진의 자백과 최 회장의 인정이 담긴 속보를 터뜨렸고 이는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한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모든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최우진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최 회장 역시 불법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서준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조용히 회장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그는 섀도우에게 약속했던 복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묘한 공허함과 함께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제 그의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김영호 훈련사의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김영호 훈련사는 서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준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섀도우가 꼬리를 흔들며 서준에게 달려왔다. 녀석은 서준의 몸에 얼굴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서준은 섀도우를 품에 안고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서준의 지친 마음을 감쌌다. 섀도우,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너를 괴롭히던 나쁜 사람들은 이제 벌을 받을 거야. 서준은 섀도우의 귀에 속삭였다. 섀도우는 서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그의 손을 핥았다. 김영호 훈련사는 서준의 얼굴에서 평온함을 읽었다. 고생했다. 서준아, 이제 너도 쉬어야 할 때야. 서준은 김영호 훈련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최우진이 체포되었고 한성그룹의 비리가 모두 드러났다는 소식에 김영호 훈련사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죄 없는 생명들을 그렇게까지 유린하다니. 그들은 함께 섀도우의 곁을 지켰다. 섀도우는 서준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서준은 섀도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싸움은 섀도우를 구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고 치유하는 기회를 얻었다. 여동생과 바람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지만 섀도우를 구하고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그는 그 죄책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며칠 후 서준은 진실의 눈 이수호 기자와 만났다. 이수호 기자는 서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박 대위님 덕분에 저희가 한성그룹의 거대한 비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영웅은 섀도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수호 기자는 서준에게 그의 군 복귀 여부를 물었다. 서준은 군에서 명예 전역을 할 예정이었다. 그의 행동은 군 규정을 어긴 것이었지만 섀도우를 구한 영웅적인 행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군 내부에서도 그의 명예 전역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군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제 섀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섀도우처럼 버려지고 고통받는 동물들을 돕고 싶습니다. 군견 입양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다시는 섀도우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수호 기자는 서준의 새로운 결정에 감탄했다. 그는 서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준은 이수호 기자에게 섀도우를 이용한 불법 실험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수호 기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후속 기사를 작성할 예정이었다. 서준은 명예롭게 군에서 전역했다. 그의 전역식에는 김영호 훈련사와 이수호 기자 그리고 군 동료들이 참석하여 그를 축하했다. 섀도우는 서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서준의 품에 안겨 마치 자신의 주인을 축하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서준은 김영호 훈련사와 함께 작은 동물 보호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보호소의 이름은 섀도우의 집. 이곳은 섀도우처럼 버려지고 학대받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며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공간이 될 것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보호소를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섀도우의 집은 빠르게 소문이 났다. 많은 사람들이 서준의 이야기에 감동하여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기부금을 보내주었다. 서준과 김영호 훈련사는 함께 동물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었다. 섀도우는 보호소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녀석은 서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서준은 섀도우의 존재에서 매일 새로운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서준은 보호소 마당에서 섀도우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섀도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녀석의 눈빛에는 순수한 행복이 가득했다. 서준은 섀도우를 품에 안고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섀도우, 이제 너는 진짜 집을 찾았어. 그리고 나도 너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고마워. 섀도우는 서준의 얼굴을 핥으며 녀석의 마음을 전하는 듯 했다. 서준은 섀도우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의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섀도우의 존재는 그에게 그 상처를 보듬고 살아갈 힘을 주었다. 섀도우는 서준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그의 가족이자 그의 영혼의 동반자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로 끝을 맺었다. 시간은 흘렀고 서준과 섀도우의 삶은 새로운 평화와 목적을 찾아가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몰락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수호 기자가 이끈 진실의 눈의 심층 보도는 부패한 권력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다. 최우진은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최 회장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한성그룹은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과거의 악행을 청산하는 과정을 겪었다. 서준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여동생과 바람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은 섀도우를 통해 조금씩 치유되었다. 섀도우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고 그는 자신이 섀도우와 같은 버려진 생명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는 김용호 훈련사와 함께 섀도우의 집 동물 보호소를 설립한 지 1년이 지났다. 보호소는 서준의 헌신과 김용호 훈련사의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다. 이곳은 학대받고 버려진 동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 섀도우는 보호소의 마스코트이자 살아있는 증거였다. 녀석의 회복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섀도우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회자되며 국연보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정치권에서도 서준과 섀도우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국연보호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마침내 국연복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국연의 복지를 증진하고 은퇴 국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입양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연 학대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로써 섀도우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었다. 서준은 법안 통과 소식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옆에서 섀도우는 강준의 얼굴을 핥으며 축하하는 듯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섀도우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섀도우가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섀도우는 그에게 삶의 목적을 주었고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준은 섀도우와 함께 섀도우의 집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마당에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은 강아지들이 활기차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과거의 섀도우처럼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던 아이들도 많았다. 이제 그들은 서준과 자원봉사자들의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샤에도우는 서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녀석의 털은 윤기나고 풍성했으며 걸음걸이는 힘찼다. 한때 뼈만 앙상했던 녀석의 몸에는
탄탄한 근육이 붙어 있었다. 샤에도우는 진정한 독일 shepherd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되찾았다. 녀석은 서준의 손길에 만족한 듯 그의 품에 머리를 비볐다. 셰두, 우리가 해냈어. 서준은 녀석의 귀에 속삭였다. 이제 너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야. 너는 빛이야. 우리 모두에게 빛을 가져다 준 희망의 빛. 셰도우는 서준의 얼굴을 핥으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녀석의 눈빛에는 서준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서준은 셰도우의 눈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과거를 마주했다. 여동생과 바람에 대한 아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 아픔은 그를 짓누르는 고통이 아니라 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다른 생명들을 돕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셰도우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했다. 그날 저녁 서준은 김용호 훈련사와 함께 보호소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셰도우를 비롯한 강아지들이 장난을 치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용호 훈련사가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서준아, 내 덕분에 많은 생명들이 빛을 보게 되었어.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야. 김용호 훈련사가 진심으로 말했다. 아닙니다. 훈련사님의 가르침과 도움이 없었다면 저도, 셰도우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셰도우가 저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다시 살아갈 기회를요. 서준은 셰도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져 내렸고 달빛은 셰도우의 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셰도우는 서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서준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프가니스탄 사막의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이곳 셰도우의 집에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치유하며 함께 세상을 변화시킨 진정한 전우이자 가족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 빛이 될 것이었다.